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337페이지. 332페이지요? 332쪽 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는 한 5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제 가장 먼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면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 있어요.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취득 특례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세 가지가 이 법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을 구성하고 있는데 뭐 여기는 한 뭐 2문제 정도 나오고 고정적으로 나와요. 여기도 이제 2문제로 봐야 돼요. 한 문제 또는 2문제 또는 한 문제고 여기는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5문제까지 공부를 문제가 나온다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5문제 정도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40문제 중에서 엄청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다 맞힐 수가 있다 이 말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공인중개사법은 이 앞주로 대충 끝났거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은 뭘 의미할까 이거?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은 뭘 의미하느냐? 용어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만을 의미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 등이 있죠. 부동산 등. 이 부동산 등은 뭐를 말하냐면 등 속에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뭐냐? 입주권하고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입주권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등 그러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까지를 의미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말한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냐?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기서 말한 거래 당사자? 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안 들어가. 이 법에서 말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누구만? 매수인만을 말해요. 임대인, 임차인, 뭐 전세권 설정자 이분들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 당사자라면 뭐 임대인, 임차인 다 거래 당사자 들어가잖아요. 이 법에서 말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리고 애국인 등이 들어가요. 애국인 등. 자, 이 법에서 말한 거래 당사자. 그래서 이제 뭐 용어가 많지 않아서 좋아요. 그렇죠? 용어가 많죠. 뭐 애국인 등도 이제 또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 용어, 이 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 용어. 자, 부동산은 뭘 의미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이요. 그리고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의미한다. 이 권리 속에 입주권, 분양권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누구만? 매수인 그리고 애국인 등까지 거래 당사자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 들어갈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돼요. 안 지워도 돼. 이거 어차피 듣다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왼쪽에 여러분 교재에 그 재정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재정 목적 박스 있어요? 법 1조 목적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까이 끊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 확립. 여기까지가 몇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목적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한 같다 다르다? 다르지 당연히. 국민경제 이바지만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운데. 여기 기억 없죠? 원래 없어. 그것도 딱 두 줄이요. 여기도 두 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비교해. 국민경제 이바지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쫙 앞쪽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첫 페이지 한번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22쪽에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맨 위에 아니 22쪽 맨 위에 그 조문 있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다?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제정 목적 이거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국민경제 이바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 번 정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용어 있어요? 밑줄 긋게요. 맨 밑에 박스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긋고 입주권하고 분양권 적으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입주권하고 분양권. 입주권하고 뭐다? 분양권. 자,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애국인 등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여기서 말한 거래 당사자는 오로지 매도인하고 누구를 말한다? 매수인만을 말한다. 자, 이 개념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터 들어갈 건데 이것은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정신 없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싹 칠판에 딱 가볍게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 감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관청이란 말을 써요. 여기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개념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 신고관청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한번 찍어봐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예?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일까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일까요? 잘 모르겠죠? 여기는 찍어 그냥 찍어. 부동산 여기는 서함수 소재지 강력히 주겠습니까? 좋았어요. 이 부동산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한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이걸 신고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관청? 무슨 관청? 개념 잡았어요? 가장 기초 개념이요. 신고관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다가.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란 것은 방금 왼쪽에서 말했듯이 토지하고 뭘 말한다? 건축물만을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래했을 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하고 건축물만. 이해됐어요? 예, 공장재단이랄지 광업재단은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임목이랄지. 토지하고 건축물. 그럼 면적 지역 제한 없어요. 크든 적든 다 신고를 하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또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만 신고하라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하라 그랬어요? 권리도 해야 돼. 이 권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합니다. 근데 입주권은 모든 입주권이 신고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인가를 받은 입주권. 여러분들 공법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할 때면 사업시행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넘어선 입주권만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고 그다음에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고 토지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고 상가 분양권도 신고해야 돼요. 분양권은 다 신고합니다. 주택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돼. 이 부동산 공급계약이 뭐냐면 최초 분양계약. 최초로 우리가 분양받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분양권이라는 것은 다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이제 최초로 분양받을 때. 이 부동산 공급계약이라 그래요. 최초로 분양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됐어요? 예. 그래서 분양권이라 생긴 건 다 신고하라. 자, 그러면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아까 틀렸으니까 만약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신고할까요? 매매 교환까지 신고할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다 신고할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찍어봐. 매매 교환 여기는 매매만 여기는 다. 자, 여기는 매매 교환, 매매 다. 그럼 셋 다 나왔네. 그럼 최종 결론. 여기 최종 결론. 아, 좋아. 벌써부터 반항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 앞으로도 한 10개월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좋았어요. 다. 예, 그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예, 매매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은 매매 계약만 한다 그랬어, 안 했어? 용어 정리할 때. 그래서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교환 계약이랄지 증여 계약이랄지 임대차 계약이랄지 이런 것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만 신고해요. 근데 부동산을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그래서 판결이나 경매로 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은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간단해, 원리는.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아닌 것이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경매 내놓으면 또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증여 그러면 또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막 그래요. 토지 건축물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나머지는 다 신고 안 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개공 안 끼고 직거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될까? 아니, 개공 안 끼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어차피 거래 당사는 매도인하고 매수이니까. 자, 매매가 이루어졌다. 직거래 했을 때.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입니다. 그럼 매도인하고 누구? 공동 신고가 원칙.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될 수 있어요. 뭐 매도인이 국가가 될 수 있고 매수인이 국가가 될 수 있고, 매도인이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 매수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은 그분들이 신고해야 돼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국가가 신고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중개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신고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또 개공 안 끼고 직거래 하려면 여러분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알아야 돼. 중개하든 안 하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개공이 또 공동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개공 공동 신고해야 돼요. 개공끼리 공동. 거기도 일방이 거부를 하면 다른 일방, 다른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내 해야 될까? 예? 자, 찍어봐요. 며칠? 7일? 오, 그렇게 빨리?